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후 간밤 미증시는 강보합세를 보였지만 국내 증시에는 그 여파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뚜렷한 반등의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눈치 보기 장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강후약의 흐름 보였습니다. 0.74% 상승으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내내 상승폭을 줄이면서 2,600선을 간신히 지키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2거래일째 이어졌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순매도에 나섰고 반면에 기관은 사자세로 전환하면서 지수 하방을 방어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 반등하면서 종가 20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삼성전자도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IRA 조기 폐지 가능성이 나온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 28만 원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0.25% 소폭 오른 715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상승장에서도 전강후약의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장 초반에 722선을 돌파했지만 장 후반에는 탄력이 약해졌습니다. 오늘 코스닥 수급은 어제장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과 긴관이 동반 사자세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알테오제는 장중에 강세를 기록하다가 장 마감 직전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2차 전지주의 약세 속에서 에코프로 오늘 장중 신저가 기록하면서 6% 넘게 미끄러졌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주가가 12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원자력 산업 확대 기대감과 함께 미국과 유럽 중심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가스터빈 수주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앞타머 사이언스입니다. 폐암 진단키트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남아시아 4개국의 상용화 기대감이 주가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 투자 불패의 아이콘 현성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부터 좀 스치면 급등이라는 좀 키워드가 전문가님께 좀 만든 것 같은데요. 네.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두산에너빌리티가 한 달 만에 58%까지 급등했고요. 그리고 어제 짚어주셨던 SK이터닉스도 기억하시죠? 네. 오늘 하루 만에 10% 넘게 슈팅했습니다. 네. 자기소개와 함께 공략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전 앵커님께서 불패의 아이콘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진짜 불패의 좀 이렇게 아이콘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그 분들이 한 1,400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난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최근 한 6개월,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한 3, 40종목을 투자를 하면서 손절을 갖다가 하지 않았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그럼 혹시 계속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물타기 할 가격까지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나는 1년 동안 보면은 주식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보면은 수익률이 얼마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은 솔루션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계좌 거래 내역을 갖다가 쭉 보시면 이제 뭐 수익 난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 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난 부분들을 갖다가 제외한다고 그러면 아마 수익이 다 엄청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고수익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손절 좀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절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인사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면 정말 좀 이렇게 많은 도움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마켓 포인트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원전과 이제 해상풍력 관련주들은 이제 오늘 급등을 했죠. 반면에 이제 하나솔루션, 제가 이제 어제 하나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고점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양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진 않다. 조금 조정이 예상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추세를 완전히 깨는 그런 하락은 아니고,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오면 다시 또 상승 추세로 회복을 할 것 같다. 다만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이제 뭐 45,000원, 5만 원 가는 거는 그 후에 흐름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필 이제 태양광 또 2차 전지 그쪽에 대해서 이제 세액 공제를 갖다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이제 종료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하나솔루션이 이제 장 초반에 마이너스 9%까지 하락을 했고, 장중 내내 급등락을 반복을 갖다 하면서 낙폭을 갖다 조금 줄이긴 했지만 한 마이너스 한 6%, 7%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에너지 관련주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클까? 그리고 이제 그런 급등락에 대해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까?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오면 다시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아마 내일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 아마 낙주 매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하고 이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방에 한 1,000분 정도가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과 또 내일 한번 하나솔루션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이제 여러분들 시장이 약간 좀 밋밋한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장중에 여러분들 이제 좀 주의 깊게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늘 호재가 3개 나왔습니다. 아침에 이제 장 시작할 무렵에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이제 호재가 나왔었죠. 미국발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다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뉴욕에 그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갖다 재개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이제 대선 관련된 주식이죠. 이제 유력 대선 주자가 이제 뭐 우리나라의 이제 그 교통 시스템에 어떤 혁명을 갖다 가져오겠다 그러면서 이제 400km 시속 400km의 열차를 갖다 도입을 해서 이제 서울과 부산 간에 이제 그 시간을 한 1시간 반 이내로 줄이겠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호재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대선 관련된 그런 뉴스가 나오면 대부분 그 종목을 갖다 해당 종목을 살펴보면 이미 급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철도 관련 그런 뉴스가 나와서 제가 이제 관련 기업들을 갖다가 재빠르게 봤는데 이미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이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미 뉴스가 나왔을 때 보니까 10%, 20% 급등을 한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부분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뉴스가 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미 그 뉴스를 알고 선침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 대선은 아직 한 뭐 2주 남았는데 이미 벌써 한 2, 3주 전부터 대선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 이미 관련주들은 다 급등을 하고 뒤늦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사면은 그 가격이 다시 안 오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급락을 해서. 그런데 반면 이제 한 1시 4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해상풍력 그 부분을 이제 프로젝트를 재개한다, 그런 뉴스가 딱 나왔는데 그걸 딱 보면서 저는 이제 관련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상풍력 하면 여러분들 딱 이렇게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형주로서는 이제 CS 윈드, 그리고 이제 중형주로서는 이제 SK 이터닉스하고, 그리고 이제 CS 베어링을 갖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목의 오늘 이 뉴스의 호재의 공통점은 아직 시세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윈드는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리고 CS 베어링은 약 한 7, 8% 정도 상승을 해 있었는데 그 뉴스 때문에 갑자기 오른 흐름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SK 이터닉스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하고 함께 하시는 공부방에서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그 정식 투자자문사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 최고의 정보를 갖다가 드리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께 이 뉴스는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투자를 갖다가 할 만하다. 그런 아이디어로 드렸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 20% 이상 급등을 해서 1시 40분부터 보시면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함께 하신 분들은 만약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오후 종가까지 만약에 가져가셨다고 한다 그러면 20% 이상 수익이 나셨을 거고 CS 윈드 같은 경우도 한 장중에 한 6, 7% 그리고 종가에는 한 5%대로 마감을 했으니까 그 대형주에서도 한 5% 이상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뉴스가 나오고 한 6, 7%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경험이 많은 그런 투자자하고 함께 공부를 하시거나 주식을 갖다 배우거나 하시면 이런 수익의 기회가 바로바로 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공부방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저하고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공략주로 말씀드린 종목들 갖다 보시면 4월 15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가 이제 23,500원에 말씀을 드렸고 58%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기세로 본다 그러면 이제 4만 원을 갖다가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데 가겠죠, 그렇죠? 이제 4만 원을 돌파하는 여부는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거의 한 7년 동안 박스권을 갖다가 2, 3만 원대를 갖다가 계속 그리고 있다가 그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고점을 갖다가 딱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대역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30만 원에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한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날 하루 하락을 했지만 24만 5천 원에서 31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한 25%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종목들이 다 대형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업종 대표주입니다.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그리고 사실 업종 대표주는 되게 좀 안정적이죠. 신경도 별로 안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하고 함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단기 테마주 이제 이런 쪽을 갖다가 많이 선호하시는데 저도 물론 이제 이런 주식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주식은 여러분들이 주로 투자하시는 그런 그 자산을 갖다가 이쪽에 있으시면 좀 불안하죠, 그렇죠? 항상 주식 투자가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가격이 그 주식의 합리적인 가격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지나고 보면 물론 이렇게 쌀 때도 투자를 하지만 또 이렇게 높을 때에도 우리가 투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쪽에서 이제 무언가 수익을 갖다가 큰 수익을 못 보셔가지고 좀 아쉬운 분들이 마지막에 높은 가격에서 손절매를 갖다가 못하면 정말 그 가격은 다시 안 오고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반토막 이하로 하락하고 지금 이제 만약에 이런 주식을 갖고 있다면 사실 언제 오를지 모르겠죠. 이거는 대선 관련주는 진짜 한 5년에 한 번씩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되게 좀 어렵습니다.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여러분들이 되게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으신다면은 진짜 한두 종목 계좌에 이런 종목들이 있으면 그 계좌가 사실 복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반면에 저는 이제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방에서 제가 이제 뭐 지난주에도 현대 마린 솔루션 이제 시가총액 7조짜리를 제가 이제 공식 추천을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가격이 되게 매력적으로 내려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틀 동안에 또 이제 12%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이때 분봉을 보면 정말 그냥 계단식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쓰이지도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틀 동안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주식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금액을 갖다가 사실 크게 하셔도 별로 불안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은 계속 스마트폰을 보게 되죠. 그리고 계속 조급함에 쫓긴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내 어떤 투자 자산 중에서 주식 중에서 한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는 이런 주식을 하시더라도 그래도 주로 투자하시는 쪽은 이렇게 중대형 우량주에 같이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장기적으로 수익을 갖다가 많이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오늘 좀 말씀을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은 뭐 시간이 좀 오래된 부분도 있지만 근데 보시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펩트론 2회, 하나오션 3회, 최근까지 하면 4회인데요. 그리고 현대로템도 2회, 그리고 뭐 삼천당제약 이런 주식도 있고 뭐 수익률은 처음에 했을 때에 비하면 다 엄청나게 수익이 나왔죠. 그렇죠? 6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보통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막 많이 올랐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합리적일 때 말씀을 드립니다. 혹은 이렇게 눌림목에서 매력적으로 하락을 했다 그럴 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사실 이 수익이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맨 앞에도 한 56% 정도, 그리고 이때도 한 40% 정도, 그리고 이때는 한 70% 정도 올랐죠. LIG 넥스원이 이제 방산주의 가장 성장성이 높은 주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은 사실 계좌에 있으셔도 그렇게 별로 부담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7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타이밍이 다 좋았기 때문에 다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제 PDF에도 보시면 큰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들을 비롯해 가지고 되게 유익한 자료도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빨간불로 가득한 포트폴리오 자세하게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급등한 에너지 테마처럼 급등주의 타이밍에는 늘 현성찬 전문가님이 계시는데요. 매주 금요일은 개장 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런 힌트 짚어주십니다.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풍력 테마, 미국 해상풍력 사업 재개 소식에 주목받았고 2차 전지 테마는 미국 IRA 조기 폐지 우려 속에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먼저 풍력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대선 후보의 공약에 이어서 미국에서의 정책 기대감이 더해졌는데요. 바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엠파이어 윈드의 사업 재개를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에 중단시켰던 사업을 다시 허가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를 정책 급선회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에는 총 25억 달러가 투입이 되고 23개 주에 걸친 공급망과 인력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장에서 투자 심리가 집중됐는데요. 관련된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CS 베어링, CS 윈드의 계열사로 주목받으면서 상한가로 마감, SK 이터닉스 10%, 두산 에너빌리티 7% 넘게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약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 테마 짚어볼 텐데요. 전기차 캐즘 현상에 이어서 미국 IRA 투자 이슈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미국 IRA 세액공제 조기 폐지를 강경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화당 지도부는 이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잠정 합의한 상황입니다. 당초 2033년에서 32년으로 앞당긴 계획이 여기서 더 4년이나 앞당겨진 셈인데요. 오늘 이러한 정책적인 불확실성 흐름 속에서 관련 매도세가 출회됐습니다. 관련된 종목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에코프로와 삼성 SDI 6%, 4%대 약세 보이면서 장중 신저가 기록했고요. 에코프로 BM도 신저가 부근까지 미끄러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한 풍력 테마와 약세를 기록한 2차 전지 테마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왔던 해상풍력 테마는 사실 주식 투자에서 약간의 좀 노하우만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캐치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후에 1시 40분 정도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돌연 중단했던 뉴욕의 대규모
앞에서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25억 불짜리 그런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갖다가 다시 이제 건설에 돌입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중단 발표 이제 한 달 만에 이렇게 노동계 정치권에서 이제 이런 압박을 갖다가 계속 함에 따라서 이제 정책이 뒤집힌 거죠. 재생에너지 업계 전반적으로 좀 이제 안도감이 들었고요. 관련주들이 일단 그러니까 오늘 뭐 상승 테마가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대형 그런 섹터에서 이렇게 관련 종목들이 뭐 상한가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그림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해상풍력 프로젝트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장중에 보시면은 말씀을 드렸을 때가 이제 뉴스가 발표됐을 때가 1시 40분 정도였습니다. 그럼 보시면 장대 양봉이 크게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철도 관련된 주식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푸른 기술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대아티아이나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이미 뉴스가 나왔을 때 바로 전에 거의 10%짜리 장대 양봉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보면 누군가가 이미 선취매를 했다. 그 정보가 이미 흘러나갔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세가 난 그런 호재 같은 경우에는 좀 배제하시는 게 좋아요. 이미 이거는 내 수익이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오른 게 별로 없죠.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까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도 로이터 쪽에서 이제 나온 그 기사를 갖다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사화됐다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래 이런 게 진짜 호재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주식을 사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은 당연히 좀 경험이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뉴스가 나와서 제가 이제 이 뉴스는 좋은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 저하고 함께 이제 공부방에 있는 분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라고 이제 문의 주셔서 제가 세 종목을 딱 말씀을 드렸어요.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CS 윈드 무난하게 이제 오른 것도 없고 보합권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중형주 중에서 이제 SK 이터닉스 그리고 이제 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CS 베어링을 말씀을 드렸는데 CS 베어링이 아무래도 연관도도 가장 깊고 그리고 이제 몸집도 가볍다 보니까 이렇게 20% 이상 상승을 해서 결국은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호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원래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함께 이렇게 뭐 분위기도 좋습니다. 서로 이제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는 분위기고 시장이 안 좋으면 또 위로해주는 분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은 도움 받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기회도 포착하시고 덤으로 이제 수익도 보셨겠죠. 자,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좀 조정을 보이다가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부분은 이제 CS 베어링이 이제 5분 차트인데 지금 이제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계속 보합권에 있었어요. 뉴스가 나왔을 때에도.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장중에 한 7% 정도 상승을 해서 아마 한 투자하신 분들은 한 5% 정도는 수익을 잘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K 이터닉스도 그 뉴스가 나왔을 때는 한 21,000원 그 아래쪽에 있었는데 뉴스가 나오고 23,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한 8, 9%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련주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경우는 그냥 뭐 대놓고 그냥 기회를 준 거죠, 시장에서. 근데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좀 이런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막 호재들이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대선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뉴스를 좀 이렇게 약간 좀 빼버리는 좀 관심을 안 두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은 대부분 다 뉴스가 이미 나왔을 때 이미 다 누군가가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좀 해먹었다라는 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이제 뉴스를 갖다가 주로 이제 좀 미국 쪽에서 속보로 나오는 뉴스 그런 쪽으로 갖다 오히려 좀 관심을 두고 보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관세 부분 그런 부분과 되게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 우리가 잘 포착하면 좋은 수익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하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한 8시 반 정도에 오늘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진성 TC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인프라 관련해서 수혜를 갖다가 받는 기업인데 제가 이제 리포트도 원문을 갖다가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매수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도 한 2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경험이 많고 좀 노하우가 있고 이제 그런 그좀 노련한 투자자하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뭐 전날에 이미 막 최근에 급등한 주식도 아니고 이제 그런 수익 기회를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으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에너지 관련 쪽에서는 계속 앞으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쪽에서 내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저하고 함께 하시면 좀 좋은 그런 인사이트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해상풍력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미국이 한 달 전에 중단했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엠파이어 윈드를 다시 건설에 돌입했는데요. 관련된 종목으로 CS 베어링, CS 윈드, 그리고 SK 이터닉스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엔터테인먼트 테마 올라왔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류가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또 남미까지도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어제 SM 짚어주시고 오늘 바로 상승했거든요. 오늘은 또 다른 종목 준비하셨다고요? 네. 일단 제가 이제 그 어제 뭐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이제 그 뭐 중국발 그런 뭐 한한령의 해제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지금 한류의 확장이 사실 중국이란 부분이 과거에는 정말 절대적이었지만 지금은 사실 그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진짜 뭐 유럽 쪽 그리고 이제 뭐 일본 쪽은 계속 기존에 탄탄하게 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유럽 쪽, 미국 쪽도 이제 뭐 벌써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뭐 남미권 그런 쪽에서 정말 엄청나게 그 한류 팬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런 뭐 차트도 제가 보고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글로벌적인 확산 추세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 뭐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올해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이제 당장에 5월 말에 이제 우리나라의 단일 그룹의 어떤 콘서트가 있고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그 드림 콘서트 가장 좀 규모가 큰 그런 드림 콘서트가 이제 또 하이난에서 그렇게 열린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자, 미국뿐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전방위로 지금 한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2026년에 이제 엔터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8천억을 갖다가 돌파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어제 뭐 SM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JYP도 이제 일본 쪽에서 무언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한류 팬들 같은 경우에 구매력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엔저가 멈춰야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갖다 멈추고 금리를 갖다가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지만. 그럼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엔화가 반등하기 시작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엔화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본의 한류 팬들이 지갑이 좀 두둑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도 최근에 좀 이제 수요가 괜찮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그런 시각이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JYP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가가 되게 좀 요동을 많이 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 전에 그 리포트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갖다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본 쪽의 그런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갖다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이제 영업이익 급증을 갖다가 하는 게 엔터사의 그런 공통된 특징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지금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MACD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차트를 갖다가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이런 시그널이 다시 이제 MACD가 올라갈 때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럼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장중에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엔터테인먼트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한류 확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년에 엔터사 합산 영업이익이 8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하이브의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테마 화장품 테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증권사에서 이 실리콘2의 2분기 실적 호조 전망이 화장품 테마를 좀 끌어올렸잖아요.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사실 그 실리콘2에 대한 리포트가 사실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며칠 전에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주가가 많이 내렸어요, 그 뒤에도. 그래서 제가 저하고 이제 함께 하시는 공부방에서는 실리콘2에 대해서 아이디어 드렸습니다. 실리콘2가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 사실 뭐 처음에는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실적 발표를 갖다가 하고 주가가 많이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나온 리포트가 뭐 있었냐면 물론 약간 좀 둔화됐다. 그런 리포트 내용도 있었지만 이제 다른 쪽의 의견을 갖다 보면 맞다. 미국 쪽은 약간 좀 둔화됐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미국 저 유럽과 그리고 중동 쪽에서 이런 부분이 되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쪽의 둔화를 갖다가 상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가 그냥 그 공부방에서는 제가 실리콘2를 갖다가 아이디어를 갖다 말씀을 드렸고 아마 제가 이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11%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 대부분 다 본업이 있으실 텐데 증권사 리포트를 갖다가 하나하나 다 보시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는 뭐 사실 증권사의 전 리포트를 모든 리포트를 갖다가 다 훑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잘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화장품 쪽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 부과에도 미국의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미국 관세 부과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이제 중국 화장품 쪽이 미국이 잘 안 팔리는데 관세 부과로 오히려 더 포션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또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리콘2 이제 이 부분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한 이틀 전부터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VT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관세에 관련해서는 가장 영향을 덜 받는 그런 기업이다. 제가 이제 소개를 갖다가 바로 지난주에 방송에서 바로 이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 오늘 한 11% 급등이 나왔고 지금 보시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V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아마 한 39,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주가가 이제 그 뒤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화장품 같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업종을 갖다가 정말 되게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종 중에서 또 이제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사실 화장품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전에 올랐던 ODM 같은 OEM 관련주들은 사실 지금 최근에 계속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골라야 될까라는 부분을 저하고 함께 하시면 좀 이렇게 인사이트를 갖다가 많이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료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또 뒤에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력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화장품 테마까지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님의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손절 없이 누구나 정말 따라하기 쉬운 기법이라고 들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송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기법을 갖다가 이제 좀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어떤 기법이 여러분들께 가장 유용할까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계좌를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무슨 어떤 특정 차트 기법, 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산다. 근데 사실 그게 다 맞다 그러면은 누가 주식으로 돈을 못 벌겠습니까? 그런데 또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뭐 포카판에서도 패가 좋다고 그래서 무조건 돈을 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항상 관리를 갖다가 잘하는 사람이 계속 꾸준히 돈을 갖다가 벌어갑니다. 마찬가지의 주식 투자도 아마 이 방송을 갖다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좀 있으실 겁니다. 아마 뭐 40대 분들, 50대, 60대, 70대, 80대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저한테 또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후자금인데 사실 주식 투자를 되게 위험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노후 자금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첫 번째가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노후 자금을 갖다가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이렇게 좀 불리려고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하는데 거기서 막 까먹고 계좌가 망가지고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목표를 갖다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손절입니다. 여러분들 그 손절이라는 부분이 누군가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만약에 급등주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을 갖다가 한 마이너스 3% 정도면 손절을 해야지. 그랬는데 내가 잠깐 어디 누구 좀 만나고 온 사이에 보면은 마이너스 7%, 8%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거는 손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조금 수익 보려고 진짜 한 3% 수익 보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7%, 8%, 10% 그러면 사실 노후에는 돈을 벌어들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추가 수입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막 손실을 봐서 마이너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러면 손절을 못 하죠. 그럼 사실 이런 종목이 계속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20%, 30%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투자가 이제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주식 투자에도. 그래서 이제 손절을 갖다가 잘 조절을 갖다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적어도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하는데 내가 목표 수익률이 15%야. 사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펀드 하시면 되십니다. 중위험 중수익 중에서도 잘 하시면은 그런 수익을 갖다 기대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적어도 진짜 뭐 한 30%, 40%, 50% 혹은 뭐 2배, 3배 그렇게 나는 걸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고수익 연금 같은 그런 주식 투자를 갖다 하실 필요가 있으시다. 그래야지 또 이제 여러분들의 노후가 뭐 예를 들어 좀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제 무언가를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무엇보다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게 수익을 갖다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시죠, 그렇죠? 그래야지 여러 가지 생활이 안정적으로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본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하고 함께하는 한 1000분 정도의 그런 분들께 아침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노후 자금으로는 사실 잡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시가총액 적어도 한 5천억 이상.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진성 T3라는 종목에 대해서 되게 좋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포트를 갖다 소개를 해드리면서 다만 이 종목이 다 좋은데 시가총액이 2,100억짜리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용은 되게 좋고 아직 반영받지도 않고 급등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투자를 갖다 하실 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원금을 2배로 늘리는 재테크 비결.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계좌 내역서를 갖다가 쭉 이제 거래 내역서를 갖다 보시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인분, 손절 부분만 만약에 뺀다 그러면 사실 누구나 다 2배 벌어요. 그렇죠? 아니, 저 같은 경우에 한 달에 30종목, 3, 40종목인데 30종목이라고 치면 1년이면 360종목입니다. 근데 360종목을 갖다가 손절 없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수익이 가장 기본적으로 고수익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중에는 최근에 뭐 디어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뭐 10% 이상 난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뭐 20% 이상의 종목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수익을 갖다가 보는 선에서 매도를 갖다가 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360종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고수익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금을 2배로 늘리는 재테크 비결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손절 없이 투자할 때는 당연히 고수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누구나 이해하고 그래서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고 그리고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도대체 진짜 막 이런 주식을 갖다가 이 가격에 어떻게 사라 그러지? 라고 하는 부분들 쉽지 않잖아요. 저도 따라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되게 매매가 너무 빨라. 그런 경우도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누구나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잘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30종목, 40종목을 매달 투자하는데 항상 포트에는 5종목을 갖다가 내외로 보유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스윙 투자라는 부분이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6개월 동안에 손절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달 3, 40종목을 투자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사실 이렇게 시장이 계속 오른 게 아니죠. 그렇죠? 변동성이 얼마나 심합니까?
심지어 이제 300포인트가 순식간에 폭락한 그런 시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당연히 다양한 경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 없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계좌를 결국은 이런 형태로 가져가시는 게 이상적이다. 특히 노후 자금 같은 경우에는 필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 계좌 잔고가 이런 식으로 혹은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하는 분들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중대형주가 지루하냐? 전혀 아니죠, 그렇죠? 뭐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한 것도 그렇고, 제가 또 뭐 공부방에서 말씀드린 이런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이 시가총액이 지금 보로노이가 한 2조 몇천억 정도 하는 회사거든요. 2조 4천억 정도 되는 그런 코스닥 바이오 중에서는 이 정도면 대형주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제가 아침 한 8시 반에 이렇게 전날 가격 이하로 해서 우리가 한번 매수를 갖다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매도에 대해서는 15만 원이니까 사실 4일 만에 33% 수익이 났습니다. 절반 정도는 당일에 매도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최종 15만 원에 매도 신호가 나갔죠. 그래서 이제 절대 중대형주가 지루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시고, 뭐 가장 비근하게 이제 지난주에 이틀째 매도 신호가 딱 나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시가총액 7조 뭐 그런 기업도, 또 시가총액 진짜 초대형주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또 저의 또 뭐 주 공략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하이닉스나 그런 주식, 또 뭐 알테오젠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하고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디어이도 마찬가지고 오늘 보니까 이제 고점을 갖다가 뚫었더라고요. 5만 1,000원, 2,000원 왔다 갔다 하던데, 그래서 이렇게 스윙 투자라는 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에 이제 어떤 고유 추세 있지 않습니까? 상승 추세면 상승 추세, 횡보면 횡보, 하락이면 하락. 이렇게 이제 요럴 때 이 추세를 갖다가 단기적으로 이탈하는 급락이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제가 보통 수익 매매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한번 급등을 갖다가 하고 더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한번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시세, 그런 때가 이제 스윙 투자의 기회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PDF 기법 자료에 보시면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많은 예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고, 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하락 추세인 종목도 이런 식으로 이게 작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할 때 이런 기회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6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가 4일 만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50% 수익이 4일 만에 나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가 강하다가 갑자기 폭락했을 때 막 상한가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이제 손절을 갖다가 최소화하거나 손절을 갖다가 거의 안 하는 그런 이제 비결은 간단하죠. 좋은 주식, 이미 분석이 끝난 주식을 갖다가 충분히 쌀 때 매수한다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특징은 보시면 기본적으로 중대형주고 거래가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겠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그리고 이제 특별한 악재 없이 시장 때문에 혹은 이제 업종 뭐 그런 리포트 좀 나쁘다는 리포트 그런 부분 때문에 급락했을 때 그럴 때가 좋은 기회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격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분봉 60분 이격도 같은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자료를 통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제가 잠깐 훑어드리면, 일단 챕터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번째 챕터는 이제 수급 비법. 그러니까 이 기법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배운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100페이지짜리 방대한 내용이지만 이 자료를 갖다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이제 어떤 공부방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드렸을 때 기법 자료를 갖다 보신 분들은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더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을 갖다가 당연히 거두게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자료 갖다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템베거 자산관리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더욱 자세한 기법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PDF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알테오젠 올라왔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실적 네. 기대감에서 매수 관점에서 지켜봐도 될까요? 네, 일단 알테오젠은 제가 이제 이번으로 이제 8번째 제가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는 시점인데 사실 뭐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동안 다 시점이 되게 좋았는데 최근에는 움직임이 좀 현격하게 좀 둔화가 됐죠.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내용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약가에나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그 할로자임이나 이제 이런 보험 관련 쪽, 의료보험 관련주들이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는 3일째 한 10% 이상 반등이 나왔는데도 알테오젠은 계속 급락을 지속하고 있어요. 오히려 할로자임보다는 영향이 훨씬 작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알테오젠은 반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1분기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139% 많이 나왔고 영업이익도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여전히 계속 부정적입니다. 자, 일단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사실 이런 모멘텀 봤을 때는 여기서 섣불리 상승이 안 나올 것 같은 차트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반등이 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께 알테오젠을 갖다가 뭐 기존에 한 7번 말씀을 드릴 때도 시간이 많이 안 걸렸잖아요. 상승 전환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뭐 어쨌든지 지금은 좀 알테오젠을 갖다가 좀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하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25년의 경력, 불패와 아이콘답게 강한 타점으로 증명하는 현성찬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장 7% 상승하면서 최고 58% 고점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타점은 장중 실시간 매매 타이밍에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가지 강세 테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풍력 테마 올라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엠파이어 윈드 건설 재개를 승인했습니다. 관련해서 수혜 기대감에 CS 베어링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투자 전략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는 엔터테인먼트 테마 올라왔습니다. 한류 수요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그리고 남미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여기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관련 종목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화장품 테마 올라왔는데요. 올해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2분기에도 실적 호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 실리콘투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내일 주목할 종목 바로 알테오젠 올라왔습니다. 미국 할로자임과의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1분기 매출이 139% 그리고 영업이익은 253%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관련해서 투자 짚어주셨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는 37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